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무쌤입니다. 자, 오늘은 놀라실 수도 있는데 해충학 마지막 강의예요. 해충학 마지막 강의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해충학이 양이 적거나 한 게 아니고요. 이번 강의 굉장히 요약을 잘 해놨어요. 솔직히 이번 부분은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른 강의 모르겠는데 이번 강의는 최대한 많이 복습을 하셔라. 최대한 많이 복습을 하시고 강의를 여러 번 들으세요.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을 거예요. 쭉 읽을 거고 설명도 물론 드리겠지만, 그래서 어딜 가시거나 차에서 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계속 반복해서 들으신 분들은 이 50초 먼저, 이 50초부터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충의 학명 부분입니다. 해충의 학명들 여러분들 다 외우지 마세요. 해충의 학명을 다 외우는 것은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은 탈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탈락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머리만 괜히 복잡해지는 길이고요. 여러분들 학명은 꼭 알아야 되는 것만 알고 가시자고요. 학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누가 더 지식이 많다, 여러분들 이해도가 더 높아진다, 더 지식이 굉장히 많아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학명은 정말 우리가 나중에 논문을 쓸 때나 아니면 어떤 연구를 할 때, 그럴 때 남의 걸 읽었을 때 조금 더 찾아보지 않고 시간 절약할 수 있는 정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 학명 같은 경우에 바로바로 중요한 것만 알고 우리 시험 합격할 정도만 알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솔라방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이 학명 같은 경우에는 그 생물종, 우리 생물종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나요? 그거 뭐라고 했었죠? 국가생물종 지식정보 시스템, 여기서 가져온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산림청에서 최신화된 자료로 업데이트를 한 거거든요. 봐주시기 바랄게요. 첫 번째 솔라방입니다. 솔라방 학명 덴드로리무스 스펙타빌리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읽는 대로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읽는 대로 읽으셔도 되는데 안 읽으시면 안 돼요. 이걸 문자 그대로 외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고 일단 어떻게 해서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외우세요. 자, 다음 대벌레. 이거 어려웠는데 대벌레. 이제 라뮬러스 irregularity dentatus 이렇게 보고요. 도토리 거위벌레 실로린치티스 얼설러스 메미나방 리멘트리아 디스파 버즈나무 방패벌레 코리추카 실리아타 솔수염 하늘소 모노카무스 알터나투스 북방수염 하늘소 모노카무스 살투아리우스 갈색 날개매미충 포카지아 산톤젠시스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나중에 스펠링을 적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자, 그 다음 미국 선녀벌레 메칼파, 그 다음에 프루이노사 주홍날개 꽃매미 리코마 델리카툴라 복숭아 명나방 코노게테스 펀티페랄리스 코노게데스 펀티페랄리스 복숭아 사양하늘소 아로미아 번지 뿌리옥 선충 멜로이도진소 그 다음에 잣나무 별 납작이뻘 아칸소리다 파키. 네,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읽는 방식대로 또는 제가 읽는 방식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하셔서 이 스펠링이 기억이 날 정도로 읽으면서 스펠링이 기억이 나실 정도로 이렇게 외우세요. 자, 첫 번째 이 학명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 바로 외래침입해충입니다. 외래침입해충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자, 어떤 걸 가야 하는지, 어디서 유입됐는지, 언제 발견됐는지.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언제 발견됐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셨는 게 첫 번째는 이세리아 깍지벌레입니다. 이세리아 깍지벌레는 귤을 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나 타이완에서 유입이 됐고 발견 연도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죠. 1910년도. 이 다음부터는 좀 약간 세대차가 좀 있어요. 10년도에서 바로 29년도 넘어오죠. 다음 솔리코파리. 이 관건해충인 솔리코파리입니다. 가해수종은 그쵸, 솔잎이니까 소나무고 유입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
솔리호파리 일본이에요. 뭔가 일본의 이미지를 여기다 씌워 넣으세요. 이 솔리호파리에. 그러면 솔리호파리 생각하시면 일본 생각나실 거예요. 자, 발견 연도 1929년입니다. 그 다음 또 세대가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1929년에서 바로 1958년도 왔었죠. 자, 미국 흰불나방과 밤나무 혹벌 둘 다 1958년입니다. 미국 흰불나방은 화렵수류, 굉장히 많은 수종을 가해하고, 밤나무 혹벌은 이름에서 알다시피 밤나무 가해하고, 유해 국가는 이 미국 흰불나방은 그쵸, 이름에도 미국이 붙었죠. 미국과 일본에서. 밤나무 혹벌은 일본에서. 자, 그 다음에 발견 연도는 1958년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솔껍질 깍지벌레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가해수종 곰솔, 그리고 유익국가는 불명, 1963년. 자,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시고, 버즌나무 방패벌레, 버즌나무 가해하고요. 유익국가 미국, 발견 연도 1995년도. 굉장히 또 세대가 많이 올라왔죠. 1995년. 버즌나무 방패벌레다. 자, 다음 아까시 잎 혹파리, 가해수종은 아까시 나무고, 유익국가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시 혹파리 2002년도에 가해했는데, 자, 이거 2001년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2002년도가 조금 더 정확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2002년도가 조금 더 정확하고, 2002년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아까시 혹파리랑 버즈나무 방패벌레 둘 다 미국에서 유입된 해충이에요. 자, 다음 주홍날개 꽃매미, 화렵수류를 가해하고, 굉장히 많은 화렵수류를 가해하죠. 주홍날개 꽃매미 아마 못 보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거의 다 많이 보셨을 거고, 얘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양, 인해전술, 중국, 이런 식으로 연결하셔도 좋습니다. 자, 2006년, 에 발견됐고요. 자, 미국 선녀벌레, 화렵수류 가해하고, 미국 유럽에서 왔고요. 2009년도, 그리고 가장 최근, 갈색날개 매미충, 가해수종 화렵수류, 유국가 중국, 다음은 2010년에 얘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발견 연도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발견 연도 가장 오래된 애, 이세리아 깍지벌레 1910년, 솔리코파리 1929년, 미국 흰불나방 1958년, 밤나무 혹벌도 1958년, 다음 솔껍질 깍지벌레 1963년, 버즌나무 방패벌레 1995년, 아까시 혹파리 2002년, 주홍날개 꽃매미 2006년, 미국 선녀벌레 2009년, 갈색날개 매미충 2010년. 그렇죠. 네. 이거를 이 월드컵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월드컵 있었던 해에 있던 애들. 뭐 아까시 혹파리는 여기 한일 월드컵 때 그때죠. 이 갈색날개 매미충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생태적 측면에서의 수목해충을 구분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는가, 생태적으로 피해를 주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해충이냐 이렇게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주요 해충입니다. 주요 해충은 말 그대로 주요 해충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은 이 녀석을 없애기 위해 정성을 쏟고 있는 애들. 그래서 관건 해충이라고도 하고요. 매년 지속해서 심한 피해를 일으키는 해충으로 일반 평형 밀도가 경제적 피해 수준 이상이나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는 해충이다. 자,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선을 하나 긋고요. 이 위로 가면은 방제를 해야 돼요. 이 밑에서는 방제를 안 해도 됩니다. 이 기준이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 자, 방제를 했을 때 더 경제적으로 피해가 적다 하면은 경제적 수준 이상인 거고요. 자, 방제를 했을 때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다 하면은 이제 밑에 쪽입니다. 경제적 피해 수준 밑에. 그래서 방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요거의 기준이 되는 게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 보는 거고. 자, 솔리호파리, 솔껍질 깍지벌레와 같이 피해가 매년 지속해서 심한 해충을 말하며 1차 해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효과적인 천적이 없습니다. 효과적인 천적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관건 해충으로 계속해서 이 인간들을 괴롭게 하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돌발 해충인데 말 그대로 돌발적으로 나오는 얘들이에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환경 조건의 변화 등에 의해서 해충의 밀도 억제 요인들이 변화되고 대발생해서 경제적 피해 수준을 넘는 경우를 말하고 이 매미나 이런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돌발해충이 아닌 것은, 돌발해충인 것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매미다방류, 잎벌류, 대벌레, 주홍날개 꽃매미, 미국 선녀벌레, 갈색날개 매미충 등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갈색날개 매미충 외래충이죠. 미국 선녀벌레 외래충이죠. 주홍날개 꽃매미 외래충이죠. 이 외래충 3개는 세트로 여러분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2차 해충입니다. 2차 해충. 2차 해충은 기존에 문제되지 않았어. 이 해충 문제되지 않았는데 이 천적과 같은 밀도 제어 요인이 없어지면서 밀도가 급격하게 해충화하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중요합니다. 응애류와 진딧물류와 같은 미소해충들이 있습니다. 얘네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피해는 안 줘요. 왜냐면 얘네도 이 천적들 때문에 잡아먹히거든요. 얘도 잡아먹힌 녀석들인데 그 천적들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천적들만 죽였어요. 약을 쳐가지고. 그럼 얘네가 엄청 많아지겠죠. 네. 얘네가 이제 드디어 해충이 되는 거예요. 1차 해충처럼. 그래서 얘네가 2차 해충이다. 자, 다음은 비경제 해충인데 말 그대로 비경제적인 해충. 피해를 잘 주지 않는 해충. 피해가 경미하여 방제 필요성이 없는 해충이고 대부분의 산림 생태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곤충류가 여기에 속하고요. 비경제 해충 중에서 돌발해충이나 주요해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룹을 잠재해충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주 범위에 따른 해충의 구분입니다. 얘가 한 종만 가해하는지 아니면 2종만 가해하는지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수목들의 굉장히 많은 종의 수목들을 가해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한 종만 가해하면 단식성 해충, 1개, 2개 과를 가해하면 협식성 해충, 그 다음에 그냥 여러 과의 수목을 가해하게 되면 광식성 해충인데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단식성 해충 녀석들이랑요 이 광식성인 애들이에요. 협식성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식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어주세요. 왜냐면 굉장히 특이하거든요. 회화나 이 줄마디 가지나방은 회화나무만 가해요. 회양목 명나방은 회양목만 가해요. 개나리벌 개나리만 가해하고 밤나무벌 밤나무만 가해하고 자기나무 주연나무 자기 뭉뚱 날개나방만 가해를 하고 자, 요런 식으로 딱딱딱 되어 있기 때문에 소나무는 이런 애들이 있고요. 자, 요런 애들 단식성해충들 느낌 가져가시고 알아가시고요. 다음 광식성해충도 알아가셔야 됩니다. 광식성해충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식성해충 같은 경우에 보통 피해가 커요. 피해가 크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문제를 일으켰을 확률이 높은 애들이고 그런 애들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한 애들 미국 흰불나방 이런 애들 있을 거고 매미나방, 천막벌레나방 있을 거고 뭐 목화진딧물 이런 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응애류도 좀 있고 청국성 해충도 좀 있고 이런 식으로 광식성 해충들 잘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깍지벌레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보행 이동이 가능한 깍지벌레들이 있어요. 보통의 깍지벌레들은 자, 요런 깍지를 형성해서 여기 안에서 평생 살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안 움직이는 녀석들도 있어요. 아예 안 움직이는 녀석들도 있는데 이동이 가능한 깍지벌레들이 있어요. 전 발육 단계에서. 전 발육 단계라는 것은 뭐죠? 그쵸. 이제 알부터 알이 아니고 이제 약충이라든지 이제 약충, 성충 이런 데서 전 발육 단계에서 이동이 가능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자, 이 도롱이 깍지벌레, 집신 깍지벌레, 가루 깍지벌레, 밀 깍지벌레, 주머니 깍지벌레 이 5가지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로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전 발육 단계에서 이동이 가능한 깍지벌레는 이렇게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 성충에서만 예를 들어서 이동이 가능한 깍지벌레가 나온다. 제 생각에는 그건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너무 어렵게 내려다 보니까 그 문제를 꼬우다 잘 못 낸 문제예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사실 찍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전 발육 단계에서 이동이 가능한 깍지벌레는 도롱이, 집신, 가루, 밀, 주머니 깍지벌레다. 자, 다음 피해 흔적을 통한 해충의 구분입니다. 요것은 이 수관부랑요. 다음은 이 줄기, 식물의 줄기인 수간부, 그 다음에 이 지하부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수간부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흔적, 다양한 피해 흔적이 있는데 잎을 갉아먹는다든지 잎의 변색, 잎에 굴이 파지는 거, 잎에 굴이 파지는 건 굴라방, 벼룩바구미 이런 녀석들이 있고 조직이 비틀어지거나 부풀어 오르고 혹이 발생한 이 혹의 포인트를 주시면 되는데
혹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혹 들어가는 애들은 다 혹을 발생시켜요. 이름에 혹 들어가는 애들은 솔잎, 혹파리, 혹 발생합니다. 예, 이 혹 들어가는 애들 다 발생을 시키는데 이 혹이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혹 들어가는 뭐 사사키, 혹 진딧물 다 혹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외인 애들 큰팽나무이, 떼죽납작 진딧물, 외줄면충 요런 애들은 잎에 혹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혹을 만들어낸 녀석들이에요. 이렇게 알아가시고요. 혹 들어간 거 다 쓰면은 여러분들 다 외우실 수 있으신가요? 네, 외우시기 힘드실 거예요. 자, 종자와 구가의 벌레똥이나 가해 흔적을 나타낸 애들. 인말이나방, 명나방, 바구미류 이런 애들 있고 감로와 이로 인한 그을병, 입에 똥조각 및 탈피가 잎이 철해지거나 겹쳐진 철한다는 것은 너네 서류 철해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철해진다는 건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뭐 겹쳐가지고 묶어서 뭐 꿰매는 이런 느낌. 겹치다라는 의미랑 거의 같은 의미거든요. 그거에 철해다라고 하는데 철해지거나 겹쳐짐. 잎이 한마디로 겹쳐진다는 거예요. 이런 건 뭐 인말이나 방류, 거위벌레류, 잣나무 별 납작이 또 이런 애들이 있고 거미줄 만드는 애들 굉장히 많죠. 미국 흰불나방, 천막벌레나방, 잎응애류, 인말이나방류, 명나방류. 이 응애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미줄 많이 만들잖아요. 자, 주머니 형태의 벌레질 만드는 애들도 있고 거품벌레가 이 거품이 있는 거고 솜이나 밀랍 형태의 물질 만드는 얘, 뭐 진딧물, 나무이, 선녀벌레 이런 애들이 있고 줄기나 새순에 구멍이 뚫리는 거 줄기나 새순에 구멍을 뚫리는 거 순나방류, 나무 종류 이런 애들 있고요. 자, 다음은 수 간부에 좀 피해를 주는 애들. 피해 부위에 구멍이 있고 톱밥, 벌레똥 등 불순물이 배출되는 녀석들. 하늘소, 바구미, 나무 종류, 유리나방류. 자, 솜이나 밀랍 형태의 물질을 배출하는 녀석들. 깍지벌레류, 손벌레류, 진딧물류. 뿌리를, 자, 지하부입니다. 뿌리를 갉아먹는 애들. 풍뎅이류 중에서 유충. 그 다음에 땅강아지. 그 다음에 월동개체. 월동을 하는 애들이죠. 이 지하부에서 피해는 별로 없고요. 잣나무 별 납작 잎벌 유충, 번데기, 솔잎 혹파리 유충, 잎벌레류 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아시는 것도 그쵸, 중요하죠. 사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텐데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고득점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굉장히 우리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녀석들이죠. 중간기주가 있는 주요 진딧물류. 우리 중간기주 있으면 누구였죠? 녹병이었잖아요. 병리학대의 녹병이 중간기주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진딧물류 중에서도 이 가해하는 중간기주가 기주 말고 다른 기주를 이제 공격하기도 해요. 그 중간기주라고 하는데 그 중간기주가 있는 주요 진딧물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다음 페이지에 없죠. 자, 진딧물류 첫 번째 목화진딧물. 여러분들 여기서 무조건 알고 가셔야 될 게 제가 이 주요 산란 장소는 지금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공부하실 때는 같이 가져가세요. 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중간기주랑 주요 가해수종이에요. 주요 가해수종이 기주라고 보시면 되시고 중간기주는 말 그대로 중간에 들르는 애들. 목화진딧물의 중간기주, 오이, 고추 등. 주요 가해는 무궁화나 석류나무. 복숭아옥 진딧물은 중간기주, 무, 배추 등. 주요 가해수종은 복숭아나무랑 장미과 식물. 장미과 식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벚나무도 장미과 식물이고, 그리고 뭐 매화나무, 살구나무던가요? 살구나무, 그리고 그쵸,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죠. 배나무, 사과나무 이런 것들도. 자, 떼죽나무 납작진딧물, 중간기주 나도 발행이새, 주요 가해수종 떼죽나무. 보통 이름에 좀 들어갑니다. 복숭아옥 진딧물은 복숭아나무가 주기주고 떼죽납작진딧물은 떼죽나무가 주기주인데 이 중간기주만 따로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사키 잎혹 진딧물은 벚나무고요. 주요 가해수종은 중간기주는 쑥. 자, 외줄면충의 주기주는 느티나무, 중간기주는 대나무입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외줄면충은 특히. 자, 조팝나무 진딧물 주기주는 당연히 조팝나무랑 사과나무겠죠. 중간기주는 귤나무랑 명자나무. 일본 납작진딧물은 그쵸. 아까 떼죽납작진딧물 있었죠. 이 기주 뭐였었죠? 떼죽나무였었잖아요. 일본 납작진딧물도 떼죽나무가
주기주고요. 중간기주는 조리대랑 2대입니다. 검은 베네줄면충이라고도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경우는 주기주가 느릅나무, 중간기주가 벽과식물이고요. 복숭아 가루진딧물은 주기주는 벚나무, 중간기주는 억새, 갈대 등입니다. 자, 벚잎 혹 진딧물, 얘는 주기주는 벚나무, 중간기주는 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무조건 외우세요. 자, 다음은 해충별 천적입니다. 해충별 천적인데 사실 여러 천적들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천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좀 특징적인 천적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적 같은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풀잠자리랑 뭐 무당벌레. 풀잠자리나 무당벌레는 웬만한 해충의 이제 포식자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런 천적에 거의 다 들어가긴 하는데 너무 다 공통적인 부분이어서 인원에는 적지 않았고요. 우리는 이 특징적인 부분들만 일단 알아가도록 하시죠. 이세리아 깍지벌레 천적은 베달리아 무당벌레, 솔라방의 천적은 송충알벌, 밤나무옥벌은 한 5개인가? 그렇죠, 있죠. 남색 긴꼬리존벌, 노란 꼬리존벌, 큰다리 남색존벌, 배잘로 꼬리존벌, 상수리존벌, 기생파리 이렇게 했는데 이 5개 시험에 나오기 얼마나 좋아요. 5개 시험에 내고 하나만 다르게 내고 그 답으로 하면은 얼마나 내기 좋습니까? 그쵸? 자, 미국 흰불나방, 납작 선두리 먼지벌레, 솔수염하늘소, 개미침벌, 가시고치벌 굉장히 유명하죠. 솔리폭파리는 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파리 등불 먹존벌, 혹파리 밤불 먹존벌, 솔리폭파리 먹존벌, 혹파리 사리 먹존벌 이런 애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솔리폭파리 밤불 먹존벌 여기다가 밤불 먹존벌이라고 해봐요. 그럼 틀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4가지는 명확하게 알고 가십시다. 혹파리 등불, 혹파리 밤불, 솔리혹파리 먹존벌, 혹파리 사리 먹존벌 이렇게. 자, 다음은 잣나무별 납작이뻘. 두더지가 신기하게 천적이고요. 잣나무별 납작이뻘은 왜 그러냐면은 월동을 어디서요? 땅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두더지가 천적이 된 거죠. 자, 응애류는 애꽃노린재, 긴터리리응애, 칠레의리응애 등이 있고 나방류는 감탕벌류, 아까시 혹파리는 아까시 민날개 납작 먹존벌, 갈색날개 노린재는 뚱보기생파리, 사철깍지벌레는 사철깍지 4마디 존벌, 제줄깍지존벌, 주걱깍지존벌, 장미깍지존벌 4가지가 있고요. 황다리 동나방, 나방사리 납작 맵시벌, 매미나방, 집시알 깡충종벌, 집시나방 벼룩종벌, 꽃매미는 꽃매미 벼룩종벌, 갈색날개 매미충은 날개 매미충 알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곤충 병원성 미생물입니다. 이런 녀석들은 뭐냐면요. 곤충의 병원성을 갖는 미생물이에요. 말 그대로. 곤충을 죽일 수 있는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자체도 식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긴 하지만 이 미생물들이 곤충에 붙어서 이 곤충을 해하고 죽이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그리고 마지막에 뒷장에 선충까지 배울 텐데 바이러스는 다가체 바이러스, 이 MPV가 있고요. 과리병 바이러스, GV, 그 외에 바이러스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핵다가체 바이러스랑 과리병 바이러스는 대부분 이 나비목 유충에서 피해가 나비목 유충을 기주로 합니다. 그래서 핵다가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되면 미라 형태로 축 늘어져 식물체 거꾸로 매달려 있고요. 과리병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감염되면 유충의 색이 연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요. 그 외의 바이러스로는 세포질 다각체 바이러스, CPV라고 불리죠. 곤충 폭스 바이러스, EPV라고 불리는데 자, 이런 바이러스들도 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자, 다음 세균인데 세균은 뭐라고 불리냐면은 BT균이라고 불려요. BT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BT균. BT균이면은 세균 알고 계시면 되시고 얘도 나비목 유충을 기주로 삼고요. 소화 중독에 의해서만 효과가 있다. 자, 다음 곰팡이는 백강균과 녹강균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데 여러분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흰색으로 만들면서 죽여버리고 얘는 녹강균은 녹색으로 만들면서 죽인다. 얘도 누구를 가해한다? 나비목과 흡증성 해충.
그래서 해충이라고 썼네요. 해충. 나비문과 흡수성 해충을 가해하게 됩니다. 곰팡이는요. 다음 선충 보시죠. 선충은 밤 종실해충인 밤바구미나 복숭아 명나방을 이제 그 기주로 삼고요. 사철나무 해충인 노랑털 알랑나방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자, 곤충별로 어떤 형태로 월동을 하는가? 알, 유충, 또 뭐 있습니까? 번데기, 그 다음에 성충. 자, 요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뤄볼 거는 이 번데기는 따로 안 다뤘고요. 번데기는 따로 안 다뤘고, 알과 유충과 성충만 다뤘어요. 이 번데기는 어디서 다뤘냐면은, 나비목에서. 나비목만 제가 따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알로 월동하는 해충들. 자, 이 표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첫 번째로는 알로 월동하는 해충, 이거 다 외우세요. 7가지. 알로 월동하는 해충에는 대벌레류, 입마리나방류, 매미충류, 매미류, 선녀벌레류, 진딧물류, 거품벌레류 등이 있다. 여러분들, 요 해충이 있다. 일단 요 종류를 외우세요. 종류를 외우세요. 네. 책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이종 외울 건데, 특이종 없는 애들도 한 번씩 체크해 가세요. 대벌레류 특이종 없고, 매미충류 특이종 없고, 선녀벌레 특이종 없고, 거품벌레 특이종 없고, 그 다음에 특이종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세요. 입마리나방류 같은 경우에는 백송에게 입마리나방은, 자, 입마리나방류는 다 알로 활동하는데, 이 백송에게 입마리나방은 뭘로 활동해요? 번데기로 활동한다고요. 자, 솔레기와 입마리나방은 뭘로 활동한다고요? 얘도 번데기로 활동한다고요. 오리나무 입마리나방은 유충으로 활동한다고요. 모든 입마리나방은 알로 활동하는데 이 세 녀석만 다르고 백송애기랑 소래기는 번데기, 오리나무 입마리나방은 유충으로 활동한다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공부하세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이 해충에서는 가장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다음 매미류. 매미류는 이 말매미가 있는데, 말매미 같은 경우에는 산란 첫 해는 알이고요. 이듬해부터는 야충으로 월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말매미 같은 경우에는 산란을 할 때 어디서 하냐면은 가지에서 해요. 가지에서 산란해서 알로 월동을 합니다. 그 알이 어떻게 되죠? 이제 약충으로 와서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약충은 땅에서 몇 년을 삽니까? 제가 알기로는 6에서 7년 정도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 7년 동안은 아예 땅에 살기 때문에 땅에서 월동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진딧물류인데, 진딧물류 특이하죠? 다 알로 월동하는데, 이 목화진딧물은 남부지방에서는 성충으로 월동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조롱나무 혹 진딧물은 그냥 성충으로 월동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 가져가시고. 자, 다음. 이 유충으로 월동하는 애들. 육충으로 월동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유충으로 월동하는 애들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입벌류. 입벌 또는 혹벌류인데, 다음은 나방류. 그 다음에 손벌레류, 거위벌레류, 혹파리류, 소나무류. 자, 이렇게 6가지 무조건 기억을 하세요. 6가지 무조건 기억하세요. 입벌류, 나방류, 손벌레류, 거위벌레류, 혹파리류, 하늘소류는 다 유충 또는 약충으로 월동을 한다. 유충은 우리가 완전 변태를 하는 해충들의 그 유령기 단계, 어렸을 때 단계 말할 때 유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불완전 변태는 이 약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완전 변태라는 이 외시류 같은 경우에는 약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이 6가지는 다 그냥 말 편하게 유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유충으로 월동을 하는데 특이한 애들. 입벌류 같은 경우에는 솔잎벌은 번데기로 월동하고요. 낙엽송잎벌 마찬가지로 번데기, 누런솔잎벌 알로 월동합니다. 그 다음 나방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복잡한데요. 번데기로 하는 애들도 이렇게 많고 알로 하는 애들도 이렇게 많고 성충으로 하는 애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일단 알이랑 성충 무조건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번데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이게 좀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게 뒤에 거랑 제가 좀 연결해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된다, 무조건, 여기는. 자, 다음 손벌레류 특이종 없고, 거위벌레 특이종 없고, 혹파리류는 아까시 혹파리만 번데기로 활동합니다. 하늘소류도 향나무 하늘소만 성충으로 활동합니다. 자, 모든 하늘소류는 다 유충으로 활동을 하는데, 향나무 하늘소만 성충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 성충으로 활동하는 해충. 또 뭐 어떻게 보라고 했죠? 그렇죠. 이 류를 보세요. 류. 10가지의 류를 보세요. 첫 번째 풍뎅이류 성충, 무당벌레류, 잎벌레류, 바구미류, 방패벌레류, 노린재류, 나무이류, 깍지벌레류, 응애류, 나무종류 이렇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단단할 것 같은 애들은 다 성충으로 활동한다고 그렇게 그냥 느낌적으로 외웠어요. 풍뎅이 뭔가 단단할 것 같고 무당벌레, 뭐 바구미, 방패벌레 이런 애들 뭔가 단단할 것 같잖아요. 뭔가 등이. 네, 그런 애들로 일단 성충이라고 외웠거든요. 그냥 제 느낌입니다. 자, 일단 풍뎅이류 특이종 없고 무당벌레류 특이종 없습니다. 잎벌레류는 참긴 더듬이 잎벌레. 얘만 알로 활동해요. 자, 이거 1회차인가 2회차 때 나왔었어요. 나무의사. 참긴 더듬이 잎벌레 알로 활동합니다. 잎벌레류는 성충이지만 참긴 더듬이 잎벌레 알. 자, 다음 바구미류는 성충으로 활동하지만 밤바구미는 유충, 노랑전바구미는 유충 또는 번데기로 활동을 하고요. 방패벌레는 특이종 없고 노린재료 특이종 없고 방패벌레는 다 성충입니다. 방패벌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나무이류인데 나무이는 나무이와 가루이를 같이 합친 류예요. 자, 귤가루이는 3년 유충 또는 번데기로 활동을 하고요. 큰팽나무이는 알로 활동, 온실가루이는 유충 또는 번데기로 활동을 합니다. 자, 다음은 깍지벌레류인데 깍지벌레류는 대부분 성충으로 활동하는데 수정한 암컷 성충으로 활동을 해요. 좀 특이하게. 수정한 암컷 성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자, 얘도 알로 활동하는 애들과 이 약충으로 활동하는 애들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알은 하나예요. 주머니 깍지벌레. 외우고 싶죠? 주머니 깍지벌레. 주머니에 알을 넣어 갖고 다닌다. 그렇게 해서 주머니 깍지벌레는 알. 자, 다음 약충인데 이세리아 깍지벌레, 삼령약충 또는 성충으로 활동하고 솔껍질 깍지벌레, 후약충으로 활동하고요. 곰깍지벌레, 종령약충으로 활동하고요. 줄손깍지벌레, 삼령약충으로 활동하고요. 소나무 깍지벌레도 약충으로 활동을 합니다. 자, 다음 응애류도 수정한 암컷 성충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전나무 잎 응애만 알로 활동합니다. 응애는 다 성충으로 활동하는데 전나무 잎 응애만 알로 활동합니다. 자, 나무좀류도 다 성충으로 활동하는데요. 광릉 긴나무좀은 유충으로, 앞털묵도나무좀은 번데기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잘 알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 월동과 거의 비등하게 중요한 예, 바로 이 발생 횟수입니다. 월동이랑 거의 비등하게 둘 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곤충이 1년에 몇 회 발생을 했느냐, 요거 이제 숫자를 보는 거고요. 자, 발생 횟수 1회부터 1회 발생부터 2, 3회 발생한 얘, 3에서 5회 발생한 얘, 5회 이상 발생하는 얘들 이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자, 먼저 1회 발생하는 얘들 여러분들 아까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관련 종을 다 이렇게 외우세요. 대벌레류, 풍뎅이류, 무당벌레류, 잎벌레류, 바구미류, 잎벌류, 혹벌류, 매미충류, 선녀벌레류, 매미류, 나무이류, 거위벌레류, 혹파리류, 하늘소류, 나무종류, 거품벌레류까지는 한 번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종은 다 없습니다. 없는데 무당벌레류에서 큰 28 점막이 무당벌레는 3회를 발생합니다. 3회 발생합니다. 그리고 잎벌레류 다 1회 발생하는데요. 버들꼬마 잎벌레만 5에서 6회 발생합니다. 잎벌류 다 1회 발생하는데 장미 등의 잎벌은 3회, 극동 등의 잎벌은 3회, 솔잎벌은 2에서 3회 발생을 하고요. 자, 나무이류도 마찬가지로 1회 발생하는데 돈나무이 2, 3회, 귤가루이 2회, 큰팽나무이 2회, 온실가루이 10회 이상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다음 거위벌레류 이어서 1회 발생이죠. 아직까지 거위벌레류 특이종 없고 혹파리류는 다 1회 발생인데 아까시 혹파리만 2, 3회 발생. 하늘소류는 다 1회 발생인데 벚나무 사용하는 수는 얘는 좀 특이하죠. 2년에 1회 발생. 얘는 실제로 2년에 1회 발생합니다. 재작년에 나타나서 되게 피해를 많이 줬다면 다음 년도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얘는 그 다음 년도에 나타났고, 자, 오리나무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 3회, 노랑 애나무좀은 2, 3회.
자, 다음은 2, 3회 발생하는 녀석들입니다. 첫 번째 노린재료. 노린재료는 모두 다 2, 3회 발생하고요. 다음은 깍지벌레류. 깍지벌레도 웬만하면 대부분이 2, 3회 발생을 하는데 1회 가해하는 녀석들이 꽤 많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솔껍질 깍지벌레, 밀깍지벌레류, 루비깍지벌레, 공깍지벌레, 줄솜깍지벌레, 후박나무 굴깍지벌레 이런 애들 2, 3회 가해하고요. 자, 다음은 3에서 5회 발생한 녀석들입니다. 입마리나방류와 방패벌레류가 있어요. 다시 한번 3에서 5회 발생하는 녀석들, 입마리나방류와 방패벌레류가 있습니다. 입마리나방류는 백송애기 입마리나방, 이 특이종인데 다 입마리나방류는 다 3에서 5회 발생하지만 백송애기 입마리나방은 1회 발생합니다. 방패벌레류는 특이종 없고요. 자, 다음 5회 이상 발생한 녀석들, 5회 이상 발생한 녀석들, 진딧물, 총채벌레부터 보겠습니다. 총채벌레류, 진딧물류, 솜벌레류, 응애류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여기는 단위 생식을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죠. 총채벌레 단위 생식하고 진딧물류도 단위 생식을 하죠. 네, 단위 생식은 암컷이 수컷과의 이런 교미 없이 그냥 바로바로 새끼를 낳는 거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채벌레류는 특이종 없고 진딧물류 같은 경우에는 5회 이하로 발생한 녀석들이 오히려 특이종이 되는 거예요. 가루왕 진딧물은 2, 3회, 전나무 이마리 진딧물은 3회, 밤나무 왕진딧물 3회, 조롱나무 혹진딧물 4회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다음 솜벌레류 5회 이상 발생하고 특이종 없고 응애류는 5회 이상 발생하는데 이 회양목 호금에 굉장히 회양목에 피해를 많이 준 녀석이죠. 실제로 얘는 1년에 2, 3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발생이랑 여러분 월동은 무조건 시험을 치르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지금 제가 여기 다룬 거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이 나방류 제가 아까 월동에서도 따로 나눴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 가해도 따로 나눠야 됩니다. 나방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따로 나눌게요. 자, 1회 가해하는 애들 요렇게 있고요. 네. 여러분들 자 아주 만약에 이거 외우는 방법을 여러분들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연구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여기 유튜브에 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네, 진짜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 3회 가해하는 녀석인데 자, 요거는 제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2, 3회 가해하는 녀석이 지금 자기문둥 날개나방, 뭐 이제 회양목 명나방, 줄마디 가지나방, 꼬마버들 제주나방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있는 녀석들 있죠. 아까 나방류 중에서 이 번데기로 월동한 애들, 자기뭉뚱 날개나방, 대나무새기 알라나방, 뭐 줄마디 가지나방, 참나무 제주나방, 꼬마버들 제주나방, 미국 흰발나방 이런 녀석들 있죠. 이런 녀석들이 여기에 많아요. 2, 3회 가해. 나방류 2, 3회 가해에 이런 녀석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좀 신기했어요. 보면서. 네, 대나무새기 알라나방 있었고, 네, 미국 흰불나방 등등등. 여러분들 비교해보시면서 거기에 이 나방류 중에서 번데기로 월동하는 애들 여기 굉장히 많으니까 그거랑 조금 이어서 외우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제가 외울 때 이거 좀 뭔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라고 해서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알고 하시면 되시고, 자, 3회 이상 가해한 애들 버들제주나방 3에서 4회, 뽕나무 명나방 이제 4회 가해한 그런 녀석입니다. 자, 다음 특이수종을 유난히 가해하는 해충들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줄나무 가지나방은 회화나무를 유난히 가해를 하고, 제주진 명나방은 후박나무를, 노랑털 알랑나방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사철나무, 황다리 동마방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층층나무, 앞털뭉뚱나무 정도 나왔습니다. 느티나무, 별박이자나방, 쥐똥나무, 버들 제주나방, 포플러류, 두충밤나방, 두충나무, 후박나무 방패벌레, 후박나무, 대륙털 진딧물, 버드나무류, 진사진딧물, 단풍나무류, 뽕나무 각지벌레, 벚나무속, 큰팽나무이, 팽나무, 조롱나무 혹진딧물, 조롱나무, 외줄명충, 느티나무. 무조건 외우세요. 제가 외우시란 말을 많이 들고 싶진 않지만 요거는 외우셔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시는 부분보다는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자, 그 다음 가해 형태별 분류인데요.
잎을 가해하냐, 줄기랑 가지를 가해하냐, 잎, 줄기, 가지 모두 가해를 하냐, 종실 구가해충이냐, 충형, 이 혹을 형성을 하느냐, 아니면은 뚫는 애들, 천공성해충이냐. 자, 요거까지는 따로 보시고요. 종실 구가해충에는 도토리 거위벌레, 관바구미, 대추애기 입마리나방, 복숭아 명나방, 소랄락 명나방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충형을 해충하는 거, 충형을 형성하는 거, 혹을 형성하는 거 뭐였죠, 아까? 이름에 혹이 들어간 개체는 다 혹을 형성한다고 했는데 그 예외가 되는 게 뭐라고 했었죠? 큰 팽나무의 떼죽납작 진딧물, 외줄면충 이렇게 있었고 혹시나 여기에 추가로 들어갈 게 있다. 혹을 형성을 하는데 이름에 혹자가 안 들어간 애가 있다 하면은 언제든 제보해주세요. 자, 다음 천공성류입니다. 나무를 뚫으면서 이제 가해하는 애들. 하늘소류, 나무좀류, 박쥐나방, 유리나방, 복숭아 유리나방. 자, 요런 애들 특이하죠. 박쥐나방과 복숭아 유리나방은 나방임에도 불구하고 수피를 뚫어서 그렇게 가해하는 녀석들입니다. 네, 특이하죠? 자, 다음 생식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생식 형태. 어떤 생식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거, 양성생식. 암수가 교미를 해서 이 곤충이 만들어지는 거. 새끼가 만들어지는 거 양성생식이고, 단위생식. 수정되지 않은 난자가 발육해서 성체가 되는 것. 즉, 이 수컷의 영향을 받지 않고 암컷에 있는 난자만이 발육해서 성체가 되는 거죠. 이런 거에는 밤나무 소녹벌, 수벌, 무화과 깍지벌레, 진딧물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배생식인데 배가 좀 여러 개 발생하는 거야. 한 개 아래서 2개 이상의 곤충이 발생하는 거. 이 난핵이 분열이 돼서 그런데요. 이 벼룩존벌과나 고치벌과가 이런 다배생식을 가지고 있고, 자, 다음은 유생생식. 유생생식은 이 유생이란 말이 그 성숙하지 않은 걸 말하거든요. 이 성숙하지 않은 유충이 성숙한 난자를 갖고 생식하는 거. 예, 뭐 단위생식도 약간 이런 비슷한 부류인데 일부 혹파리과가 그렇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유충이 성숙한 난자를 갖고 생식하는 거. 원래는 보통 성충이 생식을 하죠. 성충이 생식을 하는데 이 유충이 생식을 하는 거 뭐라고요? 유생생식. 일부 혹파리과가 그렇고. 자, 다음 자웅동체입니다. 자웅동체. 생식기의 외부에서 난자가 생기고 안쪽에서 정자가 생긴가. 즉, 이 한 개체에서 이 난자랑 정자가 둘 다 있어서 둘 다 있는 녀석들, 이런 거를 이제 자웅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녀석이 이세리아 깍지벌레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요 해충의 특성, 이제 강론으로 쭉쭉쭉 볼 건데요. 자, 요 부분은 요 부분 사실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강론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만을 가져왔어요. 사실 공통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공통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잎을 가해를 해서 잎에 구멍이 생긴다. 가지를 가해를 해서 가지가 찢어진다. 예. 아니면은 뭐 등등등. 이런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들까지 사실 책에는 다 적혀 있어요. 모든 부분들이. 근데 우리가 웬만하면은 이 곤충의 명칭만 보고도 어느 정도 유추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호두나무 잎벌레면은 당연히 잎을 가해하긴 하겠죠. 잎에 피해가 생기겠죠. 그쵸?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전체 다 알기에는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요. 너무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 중요한 부분들만을 발췌해서 일단 아시고 그 다음에도 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서 공부할 시간이 남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더 세세하게 들어가는 말씀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이 곤충만의 특성, 이 곤충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우리가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그리고 자주 출제가 되고 답으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자, 이거는 한번 쭉 읽겠습니다. 호두나무 잎벌레 특성은 2령 때는 집단가해라고 3령 때는 분산가해랍니다. 자, 2령은 아래서 한 번 탈피했을 때 2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얘는 2번 탈피했을 때. 그래서 어쨌든 2령. 죄송합니다. 아래서 나오면 일단 1령이잖아요. 그쵸? 1령에서 한 번 탈피했을 때가 2령인 거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탈피했을 때가 3령입니다. 어쨌든 이 호두나무 잎벌레 같은 경우에는 1령에서 한 번 탈피한 이 2령까지는 집단으로 가해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얘가 좀 큰 거죠.
좀 약간 강해진 거죠, 살짝. 2령보단 강해져서 3령 때부터는 분산해서 가해를 하게 된다. 강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 먹어야 될 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 오리나무 잎벌레, 수관 아래쪽 피해가 상부 쪽보다 심하다. 아래쪽이 상부 쪽보다 심하다. 극동 등의 잎벌, 암컷이 단위 생식을 한다. 솔잎벌, 항상 침엽의 끝을 향해 머리를 두고 갉아먹는다. 자, 침엽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끝을 향해서, 여기가 끝이라고 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갉아먹는데 여기 눈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갉아먹는 거예요. 머리를 두고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뒤로 가겠죠? 그러니까. 노란색이 나방. 주광성은 수컷이 강하고 암컷은 약하다. 솔라방은 중요하게 이렇게 4개나 적었어요. 보통 묵은 잎을 가해해요. 오래된 잎을 가해하고 오령충으로 활동하고 팔령충으로 번데기가 되는 성충이 됩니다. 유충을 보통 송충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송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솔라방이 유충을 말하는 거예요. 소나무의 대표적인 해충으로 알려져 있고 솔잎에 500여 개의 알을 무더기로 나누어 놨습니다. 이런 특징들 가져가시고 밤나무 산 누에나방 2령 때 집단가해, 3령 때 분산가해. 뭐랑 똑같죠? 호두나무 잎벌레랑 똑같죠? 잣나무 별 납작잎벌, 주로 20년 이상 된 밀생인분에 발생하므로 작생산에 막대한 손실을 준다. 20년 이상 됐으면 이제 영양세식은 끝내고 생식생장으로 돌아갔을 때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잣을 굉장히 많이 만들 거예요. 근데 그 잣을 이 별나무 납작잎벌이 손실을 준다. 피해를 준다. 잣에. 자, 유충이 잎 기부에 실을 토하여 잎을 묶어 집을 짓고 그 속에서 가해한다. 잎 기부라고 하면은 잎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 붙어있는 부분, 여기 잎 기부라고 하죠. 자, 단목으로 식재된 잣나무에서는 피해 발견이 어렵다. 제주나방류, 몸의 끝부분을 치켜든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주 부린다 해가지고 제주나방류라고 한 거고. 자, 대벌레, 산란시 머리를 위쪽으로 정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발생 시 약충과 성충이 집단적으로 대이동하면서 잎을 모조리 먹어치운다. 재작년인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죠. 이 대벌레가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사실 크기 때문에 또. 자, 매미나방도 특징이 많죠. 암컷은 몸이 무거워 날지 못하나 수컷은 활발하게 날며 암컷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이 매미나방을 집시나방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집시라는 어떤 그 부족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집시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그게 지금은 이 집시라는 이름이 그 부족을, 한 부족을 되게 안 좋게 보는 단어로 이렇게 좀 비춰졌기 때문에 이 집시나방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제 없앤다고 하네요. 네. 자, 다음은 수컷선충의 더듬이는 깃털 모양으로 생겼으며 암컷성충은 실 모양이다. 수컷선충은 색이 어두운 계열이며 암컷성충은 밝은 계열 색을 가지고 있다. 자, 이거 2차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6차인가요? 6차? 5차인가 6차 때 그때 실기 때 이게 나왔었어요. 매미나방. 매미나방 수컷성충이랑 암컷성충의 이제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고 수컷성충의 사진과 암컷성충의 사진을 이렇게 줬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틀렸으면은 굉장히 많은 그 점수를 깎아 먹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사진을 실제로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컷이랑 암컷이랑. 날개 위에 구부러진 검은 무늬가 있고요. 자, 다음 미국 흰불나방입니다. 자, 4령충까지 집단가해하고 5령충부터 분산가해하고요. 1화기 때보다 2화기 때 더 피해가 큽니다. 첫 번째 발생했을 때보다 두 번째 발생했을 때 더 피해가 크고요. 갈색날개 매미충, 성충은 암갈색이며 약충은 항문을 중심으로 흰색 또는 노란색 밀랍 물질을 부채처럼 펼친다. 자, 요런 거 문장 보셨으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야겠죠. 왁스 물질과 감로의 분비로 인해 그을음병이 발생하여 잎이 지저분하게 된다. 성충의 날개 색깔이 나뭇가지 색과 비슷한 보호색을 띠게 됩니다. 그 다음 미국 선녀벌레인데 죄송합니다. 네, 미국 선녀벌레. 미국 흰불나방이랑 다른 녀석이죠. 미국 선녀벌레. 오령충의 성충이 되고 모든 부위가 왁스선으로 덮여있고 점프 및 비행 능력이 높아 다른 기준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다 외우셨다 하시면은 1차 필기 때 안 나오셨더라도 2차 실기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2차 실기 때 뭐 어떤 해충이 뭐 가해했는데 그 해충이 발생 연도가 예를 들어서 2009년이다. 2009년에 온 게 미국 선녀벌레잖아요. 그쵸? 유입 연도가 2009년이잖아. 그러면은 미국 선녀벌레 써주고 학명 써주고 내용 쭉 쓰는데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주홍날개꽃매미 1령에서 3령까지 검은색 바탕에 흰색 반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등껍질 보면은 다 검은색인데 흰색 반점이 이렇게 있어요.
흰색 반점이 이렇게. 흰색 반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형 때부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붉은색으로 됩니다. 붉은색으로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으세요, 사실은. 검은색이었는데, 나중에 좀 보니까 빨간색으로 된 애들. 얘네가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뭐다? 주홍날개 꼬매입니다. 사령부터는 붉은색으로 되며 양쪽 측면에 날개딱지가 나타난다. 날개딱지가 생기고요. 자, 다음은 말매미. 암컷성충이 산란을 위해 2년생 가지에 상처를 내고요. 거기다 산란을 하고 약 6년에 한 세대가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6년 동안 어디 산다고요? 땅 속에 살고 있다가 나와 성충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가지에 알을 낳고 그 다음 또 유충으로 땅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한다는 거죠. 전나무 잎말이 진 뒷물 하얀 밀랍물질로 덮여있고 다음 물풀의 면충. 여름 기준은 전나무고 겨울 기준은 물풀의 나무랑 들매나무. 전나무에서는 개미와 공생을 하고요. 이세리아 깍지벌레. 암컷 성충은 알, 약충 성축 발효 과정을 거치고 날개가 없으며 암수가 한 몸인 자운동체인 반면에 수컷 성충은 번데기 기간이 있어 암컷이 있는 성충이 된다. 자가 수종한 암컷 성충은 자운동체인 암컷만 생성하지만 수컷 성충과 교미한 암컷 성충은 자운동체인 암컷과 수컷을 생성합니다. 자운동체라고 했었죠? 아까 위에서도. 자, 다음 솔껍질 깍지벌레의 특징 굉장히 많네요. 왜냐? 중요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즙액을 빨아먹기 용이하도록 세포를 파괴하는 타액을 분비하고요. 수관 하부 가지의 잎부터 갈색으로 변색을 시킵니다. 수관 하부. 이렇게 쓰면 여기가 상부고 이쪽이 하부잖아요, 하부. 수관의 상부, 하부. 이 하부를 가해하는 거죠. 후약충 시기에 가장 피해를 많이 줍니다. 11월에서 2월. 얘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보통 우리가 여름에 가해를 많이 하잖아요. 이 해충들은. 근데 얘네는 여름에 여름 월동을 합니다. 여름 월동. 여름 휴먼이라고 하거든요. 휴면. 여름 휴면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언제 가해를 하냐. 얘네가 천적이 없을 때인 겨울. 이 11월과 2월에 가해를 합니다. 그때 가해하는 것을 이 후약충 시기라고 하는데 이 후약충 시기에 가장 많이 가해를 하고요. 또 특징적인 부분 암컷은 불완전 매태라고 수컷은 전성충과 번데기 기간을 거치는 완전 매태를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자, 피해도가 심 이상이고 수종갱신이 필요한 지역은 모두 배버리는 모두 배기 실시하고 피해도가 중 이상인 지역은 나무 주사를 실시하며 피해를 예방합니다. 피해도 심과 중 어떤 것을 이렇게 방제로 하는지 여러분들 알아가시고요. 자, 다음은 소나무 가루깍지벌레. 얘는 피목까지 마른 병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 특이하죠? 쥐똥밀깍지벌레. 암컷 약충은 잎의 표면에 정착하고 수컷 약충은 잎의 뒷면에 집단으로 모여 기생하며 이유 세 가지로 내려와 기생한다. 암컷 약충은 잎의 표면, 수컷 약충은 잎의 뒷면. 특이하죠? 자, 소나무 굴깍지벌레. 당년도 잎보다는 오래된 잎을, 잎의 끝부분보다는 중앙부 또는 밑부분을 가해하는 경우가 많다. 응애류, 기온이 높고, 자, 이런 부분 가져가세요. 기온이 높고 건조할 때 응애 피해가 심합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응애류에 외워두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응애가 엄청 많잖아요. 응애 종류가 엄청 많은데 그 종류들이 다 기온이 높고 건조할 때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피해가 심하다. 자, 다음 전나무 이붕해입니다. 성충과 약충이 주로 잎 앞면에서 수액을 빨아먹습니다. 전나무 이붕해, 성충과 약충이 주로 잎 앞면에서, 보통 뒷면에서 빨아먹는데 잎 앞면에서 수액을 빨아먹는다. 자,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자, 2페이지만 더 해봅시다. 자, 다음 도토리거해벌레입니다. 암컷 성충이 도토리의 산란공을 뚫고 알을 낳고 떨어뜨리는데 수컷 성충은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알을 낳기 전에 1차로 가지를 절단하고 산란공에 알을 낳고 완전히 자르는 2차 가지 절단을 합니다. 자, 도토리거해벌레가 많으면은 이렇게 잎이 떨어져 있어요. 잎이 이렇게 잘라져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이 도토리거해벌레가 만든 거다. 잎만 이렇게 절단된 채 떨어져 있으면은 누가 사람이 자른 게 아니고 이 도토리거해가 잘린 겁니다. 자, 다음 밤바구미. 밤바구미 특징은 배설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복숭아 명나방은 배설물을 붙여놓아서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복숭아 명나방 바로 나왔네요. 침엽수용과 화렵수용으로 나뉘어지고 밤에서 주로 조생종의 피해가 많고요. 이 1, 2령 때는
과육으로 들어가지 않고 경화되지 않은 밤송이를 먹다가 3년 이후에는 과육을 갉아먹고 조롱나무 혹 진딧물, 잎 앞면은 원추형으로 돌출되고 잎 뒷면은 길게 돌출한 벌레 혹이 형성이 됩니다. 앞에 원추형으로 이렇게 돌출된다고 하네요. 자, 밤나무 혹벌. 암컷 성충만 있어 교미 없이 단위 생식으로 산란하고요. 내충성 품종, 이 토착종과 내충성 품종, 도입종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토착종은 삼목률, 옥광률, 순역, 상림이 있는 반면에 도입종은 유마, 이취, 삼조생, 이평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아까시 혹파리. 이화기의 피해가 심하고, 이화기의 피해가 심한 거 아까 또 뭐였죠? 미국 흰불나방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흰가루병과 그을음병이 돈방되는 거. 아까시 혹파리입니다. 다음 벚나무 사양한횟수. 목설이 배출되고요. 근데 이 복숭아 유리나방 같은 경우는 목설과 수액이 또 함께 흐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벚나무 사양한횟수는 특이한 게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띠 같은 게 있어요. 요게 선홍색의 띠. 이런 띠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띠가 있어요. 앞가슴에 선홍색의 울퉁불퉁한 목도리한 띠를 두르고 있다. 성충의 몸에 사람의 손이나 물체가 닿으면 은은한 사양향을 발생한다. 그래서 벚나무 사양하늘소인 겁니다. 자, 다음은 향나무하늘소인데 향나무하늘소 또 특징 뭐였었죠? 하늘소는 다 성충으로 활동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늘소는 다 유충으로 활동하는데 얘가 뭐였죠? 향나무하늘소만 성충으로 활동했었죠. 그래서 향나무하늘소 목설이 배출되지 않는다. 다음 안락하늘소. 유충이 줄기 아래쪽에서 목지부를 갉아먹고 노숙 유충 시기에는 지제부로 이동하여 형성층을 갉아먹는다. 안락하늘소 사실 피해가 크기로 유명합니다. 형성층을 쭉 이렇게 둥글게 갉아먹어가지고 나무를 아예 고사시켜버리기 때문에 하고, 자, 이 솔수염 하늘소입니다. 솔수염 하늘소는 이 소나무 재선충을 매개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 해충이에요. 얘네 우화채성기,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우화채성기도. 우화채성기는 6월 중하순이고요. 성충의 탈출 시간까지. 성충의 탈출은 10시에서 12시 사이가 가장 많다. 탈출한 성충은 어린 가지의 수피를 갉아먹는데 이것을 후식이라고 합니다. 암컷은 우화 후 21경부터 잎으로 수피를 3mm 정도 뜯어내고 한 개씩 알을 낳습니다. 한 마리당 100여 개를 낳고 하루에 1개에서 8개 정도를 낳네요. 만약에 맥시멈 8개를 낳는다고 하면은 약 한 13일 정도, 14일 정도를 알을 계속 낳는 거예요. 자, 부화유충은 내수피를 갉아먹으며 가는 목설을 배출하고 1년기 후반부터는 목질부도 가야 합니다. 자, 이거는 방제하는 법까지 있는데 방제하는 법 여러분들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보시는 게 아니고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방제부터 외우셔야 되고. 자, 북방수염 하늘수도 마찬가지로 이 솔수염 하늘수랑 같이 가해를 하는데요.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우화채성기가 달라요. 우화채성기는 5월 상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솔수염 하늘수랑 비슷하면서 이제 같고요. 자, 다음 광나무 긴 나무좀인데요. 광나무 긴 나무좀은 이 참나무 시드름병을 매개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해충입니다. 얘도 우화채성기 6월 중순이고요. 특히 신갈나무의 피해가 크고요. 흉고직경이 30cm 넘는 대경목의 피해가 크고 수컷성충이 먼저 잠입하여 페로몬을 분비합니다. 그럼 암컷성충이 오겠죠. 암컷은 등판에 이 5개에서 11개 균낭이 있어서 병원균을 지니고 다닙니다. 병원균 뭐였죠? 라펠리아 속에 그 병원균을 지니고 다닙니다. 자, 초기에는 심재부를 향하여 갱도를 형성하기 시작하다가 일정한 깊이에 도달하면 수피와 평행하게 수평 방향으로 갱도를 형성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수피와 평행하게 수평 방향으로 갱도를 형성을 한다. 그래서 방제 방법 여러분들 또 한 번씩 보시고요. 자, 다음은 소나무좀입니다. 소나무좀. 새로 우아한 성충은 후식 피해. 훌려스 피해 아까 전에 그쵸. 1년생 신초를 가해하는 거. 후식 피해를 일으켜 어린 가지를 가해하는 거 우리 후식 피해라고 했었잖아요. 이걸 일으켜서 신초가 구부러지거나 부러진 채로 나무에 붙어있으면 소나무좀의 피해일 것 같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유충은 내수피를 섭식 후 그 속에서 2회 탈피하고 번데기로 있고요. 후식 피해는 수간의 하부보다는 상부. 후식 피해는요. 수간의 하부보다는 상부. 츠가지보다 정아지의 피해도가 높고요. 성숙 유충이 수직갱도와 직각으로 번데기방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요런 거 시험에 제가 알기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박진화방은 천공성 해충이죠. 마찬가지로 얘도 천공성 해충이죠.
복숭아 유리나방도요. 자, 박쥐나방. 유충이 어릴 때는 초본을 가야 하고 성장 후에는 나무로 이동하여 가야 합니다. 우하기가 가까워지면 갱도 입구의 덮개를 밀고 번데기를 반 정도 내놓은 다음 우하하게 되고요. 천공성 해충입니다. 자, 복숭아 유리나방. 아까 배설물과 함께 수액이 흘러나와서 눈에 띈다고 했었죠. 그리고 벚나무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천공성 해충입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는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강의를 들으세요. 지금 1시간짜리 강의인데 적어도 5번, 10번 이렇게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서 이제 뭔지 알겠다. 네, 나무쌤 이 말 하고 다음 말이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시면은 그럼 여러분들 이제 책을 읽으시면서 이거 맞다. 얘 뭐였지? 솔리법. 그렇지. 침엽의 끝으로 머리를 두고, 맞다. 그렇게 했었지.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문장으로 해석하셔서 공부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충학을 마쳤네요. 해충학 6강의 만에 종료됐는데, 이 다음에 이제 대망의 수목 관리학입니다. 마지막 과목인 수목 관리학하고, 이제 이 개정학 강의는 마치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오늘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이 끝까지 들으신 분들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라 믿고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